요란했던 에코프로와 2차전지 움직임, 이것으로 알아낸 두 가지의 패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제 흐름입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장중 움직임이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50만원 깨질 뻔했었죠. 50만원 깨질 뻔했었는데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 요 저점으로 이렇게 그어보면 올라오긴 했는데 얘는 장중 반등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상하게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올라갔네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LNF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네요. 패턴이 비슷하죠. 물론 시간대는 좀 다르긴 한데 포스코홀딩스 완전 수직으로 쐈어요. 포스코 퓨처엠도 쭉 얘는 그냥 꾸준히 쐈고요.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도 갈팡질팡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는 모습. 얘네들 왜 이래? 무슨 일이지? 그럼 장비 볼까요? 장비 똑같아요. 얘도 이렇게 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HN도 어제 6만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고요. LG에너지 솔루션도 장중 거의 보합권까지 거의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엔캠은 좀 반대요. 엔캠은 오히려 내려왔어요. 엔캠은 지금 양극재나 아니면 셀 쪽이랑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 얘한테 수급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얘에서 수익금이 빠져서 얘네로 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 PNT도 올라가죠. 그리고 삼성 SDI 역시 위로 쏴서 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때요? 비슷한 패턴 나오죠. 단 한 종목만 빼놓고. 어제 2차전지 흐름들, 8일의 2차전지 흐름들인 건데 전반적으로 장 초반 급락 뒤에 반등하는 흐름을 가져갔고 이게 일부화만 국한된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셀이나 장비, 소재 쪽 골고루 나왔어요. 다만 이날도 LG화학이나 뭐 이런 애들은 내린 종목들도 있긴 해요. 특히 에코프로는 오늘부터 이제 액면 분할로 인한 거래 정지를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정지 전날이었어요. 낙폭이 갑자기 커졌어요. 이게 심리적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액면 분할로 한동안 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생각까지 겹쳐서 심리적인 불안감이 좀 커질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오래 얘는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액면 분할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한데 던질까?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하락하는데 오히려 개인들이 안 사고 개인들이 팔았어요. 어제 수급 개인들이 판 걸로 나옵니다. 원래 이 정도 빠지면은 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요. 어지간하면 저가 매수다 그러면서 막 달라들어요. 근데 팔았어요. 왜? 액면 분할로 기회비용도 있고 불안한 것도 있고 액면 분할하는 동안에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 흐름도 좋지 않았어요. 4월 들어서는 안 좋았어요. 2월, 3월에는 2차전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이 20-30%씩 나왔는데 저점 대비해서 4월에 이게 와장창 무너진 상황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는 계속 위축이 되는 상황 속에서 미니까 같이 밀린 거죠. 그리고 악재성 기사가 하나가 터졌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어제 새벽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못 봤어요. 어제 제가 방송하고 있을 때 나온 거잖아요. 6시 40분이면 방송하고 있을 때 나왔는데 결론은 뭐냐면 공장 양산 시점이 미뤄졌다 라는 거예요. 캐나다 공장이 양산 속도가 늦어졌는데 이거 해석은 그냥 본인들이 한 거죠.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 이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해석인 거예요. 전기차 그 공장이 미뤄졌다? 아니면 이거 소재 공장이 미뤄졌다? 캐즘 때문이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써 있는 거예요. 1177원 출자 시점을 지난해 말에서 12월 말로 연기했다. 집행을 약속했던 자금이다. 7일 없겠다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출자 시점을 지난달 말에서 오늘 12월 말로 연기했다라는 건데 에코프로 BM이 이제 이거 그 포드하고 SK온하고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쫙 뽑아내가지고 이익을 높이겠다라는 곳이거든요. 북미 시장이 잠재력이 높지만 캐즘 때문에 집행을 늦춘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근데요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난달 말에 지금 이미 지난달 말부터잖아요. 이 시점도 보세요. 지난달 말부터 12월 말이잖아요. 이번 달이잖아요. 8일 지났잖아요. 이거 지난달에 나온 얘기예요. 3월 26일 공시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작성일자 3월 26일 에코프로 BM 공시 그냥 떠 있습니다. 3월 29일에서 취득 결정일이 12월 31일로 미뤄졌어요. 이미 나왔던 재료라고요. 이거 에코프로 캐나다 에코프로 캐나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3월 29일에서 12월 31일 새롭게 어제 갑자기 8일 업계에 따르면 7일 업계에 따르면 7일 관계자 이게 아니고요. 이거 나와 있던 공시예요. 공시에서 확인한 그대로 3월 26일에 알 수 있었던 내용인 거고 이거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기반형이 된 부분인 겁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좀 기존에 한번 보도된 내용 혹은 확인된 공시된 내용들이 확정적으로 보도되는 건데 자칫 이게 최초 보도처럼 느껴져서 투자자들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얼마 전에 포드 3열 SUV 그
차량 안 한다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2년 연기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나왔던 거잖아요. 다만 1년이 2년으로 기간이 좀 늘어났다라는 거는 있었다라는 걸 제가 짚어드렸었잖아요. 아침에 급하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게 해당 작은 집행 연기가 캐즘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일 수도 있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해석 부분은 그냥 시장의 자의적인 해석인 거고 이 해석에 대해서는 공시에 어디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개장 전에 6시 40분에 만들어진 이게 이제 HTS에도 떠 있더라고요. 이 기사로 에코프로 주가가 급락세를 면치 못한 게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심리적인 요인, 액면 분할을 앞두고 거래 정지가 있잖아요. 거래 정지를 앞두고 그리고 최근에 밀렸고 세 가지 요인인 거죠. 최근에 밀리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감 그리고 거래 정지를 앞두고 있는 불안감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업황이 진짜 안 좋구나 이런 불안감들이 나오면서 장중 50만 원 이탈 직전까지 갔던 거라고요. 근데 최근에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해당 섹터 전반적인 상승이 나왔고 액분으로 인한 거래 정지를 앞둔 에코프로 제외한 대다수 종목들이 갑자기 상승을 했어요. 갑자기 상승을 했어요. 그럼 에코프로는 개인들도 하락 국면에서 많이 던진 것으로 봐서 공포감이 크고 그래서 더 말아올리기가 좀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좀 인위적으로 눌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런 거예요. 에코프로만 놓고 보면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런데 이것들로 봐가지고 그리고 전반적인 지금 주가의 흐름들을 봐가지고 확인한 두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볼까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저점 부근에서 저가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왔어요. 포스코홀딩스는 38만원입니다. 예, 포스코홀딩스는 여기 38만원 부근에서 전저점 부근에서 또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일정한 지지선이나 이평선이나 저항선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제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해요. 모든 섹터가 비슷한 자리에서 지금 비슷한 날짜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신기하긴 한데 대다수 종목들이 비슷한 저항선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어제. 그러면서 일제히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어제 한 10시?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얘도 지금 한 38만원 부근에서 전저점이거든요. 여기서 지난번에도 38만원 찍고 40만원 회복했어요. 지난번에도. 그리고 나서 갈팡질팡하다가 또 올라가다가 또 내려온 거거든요. 예, 지금 쓰리바닥은 맞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볼 때는 근데 얘가 차트보다는 저는 밸류를 보는 사람이어가지고 차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보조지표로 보는 차트상으로 볼 때는 얘네들이 그렇게 움직였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이게 전저점 부근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하필 맞게 전저점 부근 혹은 이평선 부근 그리고 저항선 부근이었다. 하방 저항선 부근이었다. 깨지면 위험한 자리였다 라는 거죠. 어제 아침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깨지면 위험하다고. 근데 안 깨졌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어제 경제 이슈에서 제가 했던 건데 예, 이거 그냥 가지고 왔어요. 캡처해갖고 가지고 왔는데 위에가 삼성전자고요. 밑에가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냥 접쳐놓은 것 같지 않아요? 두 개가? 삼성전자와 대다수 2차전지 종목들이 데칼코마니입니다. 이거 어떤 거 갖다 붙여도 에코프로 제외하면 거의 비슷해요. 삼전하고 에코프로 BM만 서로 배치시켜도 거꾸로 움직이면 누가 봐도 데칼코마니 차트입니다. 수급이 지금 반도체로 몰린 상황입니다. 반도체로 수급이 지금 쏠려 있어요. 여기서 잠시 이탈 국면이 나오면 많이 내린 낙폭과대 종목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반드시 2차전지로 온다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에서 매수세가 좀 잦아들면 에코프로 BM으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좀 말씀드렸어요. 다만 지금 쏠린 수급이 이탈이 되면 많이 내린 애들 위주로 들어가는데 그런 애들 위주로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이 이탈될 거를 예상을 한다면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 이탈이 세게 될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전일 반등은 전저점 부근 혹은 지지선을 지키고 올라온 것으로 상당히 다행스러운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이 섹터는 나올 만한 악재는 많이 나왔는데 업황 회복 국면에 대한 타이밍을 봐야 하는 건 여전한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이거 한번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예. 타이밍을 지금 재야 되는 건데 당장 오지 않을 타이밍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리고 삼성전자나 반도체 쪽으로 수급 쏠림도 해소가 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작년에 2차전지 수급 쏠림이 있었고 해소가 되는 과정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를 거친 뒤에 일정하게 반도체로 스며들었다가 반도체가 빵 치고 올라갔잖아요. 작년 반도체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주도주였던 애가 다시 주도주로 가거나
혹은 주도주였던 애가 다시금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해당 섹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2차 전지가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전히 관심권역에서 저가 매수를 노리고 있는 잠재적 매수사가 많다는 것도 이렇게 보면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제 파악을 한 겁니다. 다만 특정 섹터를 매수할 때 몰빵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나 집 살 거야 이런 생각은 제발 좀 버려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 섹터는 지금 재미없어요. 모든 섹터가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성 있는 유망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한 뒤에 내가 판단할 때 과하게 내릴 때는 내가 공부한 대로 봤는데 이건 너무 과해 그러면 나눠서 매수하고 원하는 수준의 수익률이 도달하면 나눠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다고 남말만 듣고 몰빵치고 그 사람 원망해가지고 돌아오는 건 뭐예요? 상처뿐입니다. 남아있는 그리고 내 마이너스 계좌뿐이라는 거 항상 체크를 하면서 오늘 요 패턴들 그리고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취하고 버릴 것들은 버리고 하면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